시니어 계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한 금융소외 실태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국회 정책 포럼이 지난 9월 27일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정책 포럼은 민병두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자단법인 시니어 금융교육협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였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였습니다. 개회식에 이어 고령층 디지털 정보 격차와 디지털 보험 정책, 시니어 계층이 디지털 금융 소외 실태와 대응 방안 등 주제 발표가 있었고 시니어 금융교육협회 회장 윤덕흥 좌장이 종합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뱅크는 사라지고 뱅킹만 남는다고 합니다. 은행은 사라지고 점포는 없어지고 뱅킹이 그 역할을 다 대신한다고 하는 것이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는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령층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층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금융 교육과 금융 사기 또는 예방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금융 활용 능력을 높여가지고 편리함과 또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언문.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은행은 ICT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 뱅킹, 디지털 금융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금융 업무의 디지털화, 대민용 점포는 점점 사라지고 비대면 채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과 금융기관은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한 시니어 계층의 금융 소외를 방지하고 시니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 줄 것을 1,300만 시니어를 대표하여 당부드립니다. 화이팅! 저는 가급적이면서 사회의 각 계층이 이런 정책 포럼을 자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여하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OECD에서는 어떤 그 정부의 대응책을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위해력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제 금융포용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금융포용에 대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고 세 번째 오늘 이제 나오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금융 상품에 대한 그런 상세한 공시라든가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을 접할 때 어떻게 대부분 접하냐면 극단적인 경향을 통해서 접합니다. 제게는 두 명의 그 아이가 있는데요. 한 명은 지금 대학생입니다. 1학년입니다. 이 아이는 99년생 아이고요. 아시겠지만 99년생이면 세월호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99년이면 98년에 대부분 뱃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97년 말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위기가 있었는데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죠? IMF라는 게 있었죠. 그 IMF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서 대부분 모차르트나 뭐 아니면 베토벤, 피카소나 뭐 마티스 이런 그림을 감상하는 그런 태교가 아니라 대부분 엄마 뱃속에서 어떤 소리를 듣냐면 뭐 기업, 도산, 실직, 연쇄부도 이런 얘기를 매일매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태교를 통해서 뭘 배워요? 돈은 쓰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돈이 없으면 정말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추석이었는데요. 아이가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찢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나가서 사자 이랬습니다. 아빠가 창피해서 못 살겠으니까 좀 나가서 사자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꿰매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99년생 아이가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얘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언놈이 사는 날을 늘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4살 터울의 딸이 있는데요. 얘는 03년생입니다. 아시겠지만 IMF를 언제 졸업합니까 저희가? 2001년도 말에 졸업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뭐가 있었죠? 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5필승 코리아로 태교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점점점 나아지면서 소비하는 게, 쓰는 게 미덕인 걸로 계속적으로 연일 뉴스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요, 어느 날 살 게 있다고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작은 돈이 없다고 5만 원짜리를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 10시가 됐는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전화했겠죠. 너 어디서 뭐 하고 있냐? 라고 했더니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3만 원이 남았어. 이렇게. 돈을 다 쓰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거죠. 얘가 지금 중3인데요. 얘네 반 전체 30명이 넘는 아이들이요. 다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금융교육을 하는데 시니어 계층만 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하고요. 중학생도 하고 대학생도 해야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케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싱가포르의 사례와 같이. 그리고 전기 노인들이 금융을 배우고 디지털을 좀 더 능숙하게 다룸을 통해서 후기 노인들에게, 물론 그 관계를 제가 잘은 모르지만 후기 노인들에게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대가 세대를 포용하고 세대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역할이나 문화를 창조하는 게 또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보다 조금 더 노인이 잘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못 사는 사람들한테 첨단 기기가 떴고 ICT가 떴고 이것을 어떻게 이거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고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야말로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금융도 잘하고 재산도 보존하고 어떻게 하면은 사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금융 교육이 되겠는가라는 것을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자 송공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뭐냐? 이게 지금 노인이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제가 대안으로서 앞으로 이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금법이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한테 돈을 송금합니다. 그러면 송금하는 것만큼 연말정산에서 그것을 세금 낸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빼주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싫은 모양이네.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제가 그 학회 회장할 때 이 법을 만들자 국세청에 찾아갔습니다. 혼자 가면 모를까봐 교수들 여러 사람들이 갔습니다. 갔더니 거절당했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 무지하게 머리가 좋아서 지 엄마 통장에다가 돈 넣고 나중에 지가 뺏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끝내 안 되고 말하는 건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검토가 돼야 할 그런 하나의 입법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서대문구 은평구 등에서 복지회관에서 시니어들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몇 번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이렇게 여러 사람을 모여놓고 하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하고 강사가 허락하면 강사도 나이도 좀 있으신 분, 경험이 많으신 분, 작은 강의실에서 마침 1대1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그룹으로 강의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시니어들 60대 이후 65세 이상, 70대 이상 된 분들도 보면 실버는 뉴스, 실버는 TV 이런 데 보면 나이는 굉장히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젊은이 못지않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을 하는 게 20대, 30대 대학생들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와닿긴 합니다. 금융 거래 관련된 부분의 교육이 있긴 있는데 이게
개인 정보가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교육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체험 단계까지 가기는 강사도 부담스러워하고 교육받는 시니어도 부담스러워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은 디지털도 알아야 되고 또 금융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뭐 강사라든지 그런 쪽 관련돼서는 저희나 금감원이나 혹은 은행권이 같이 노력을 할 부분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 그런 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금 여쭤보시는 것은 인성교육이나 아니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데다 포커스가 지금 아니고 금융교육, 금융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하고 금융교육이 왜 필요한지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까지 사실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좀 교육을 할 때 중간중간에 하여간 넣어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 예. 노년에 이런 걸 좀 교육이 들어가서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를 위하여 오늘 제 첫 번째 그룹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